오늘 분석할 경기는 1월 15, 16일 해외 축구와 동아시아 리그 농구 5게임 준비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정확한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 비어맨 대 라이온스입니다. 산 미구엘 비어맨은 EASL 직전 경기 원정에서 히로시마 드래곤 플라이스 상대로 63대 94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비어맨은 EASL 일정 4연패를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필리팀 대표팀에서도 에이스의 역할을 하는 준 마르 파하르도의 활약은 나쁘지 않지만 PBA의 역대 3점 슛 1위에 오른 37세 마르시오 라시터를 비롯해서 35세의 파하르도, 39세의 크리스 로스로 구성된 가드 3인방의 노쇠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 홍콩 이스턴은 EASL 직전 경기 홈에서 수원 KT 상대로 69대 61 승리를 기록했으며 EASL 일정에서는 2승 2패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라숀 해먼즈와 매치업에서 판정을 기록한 전력의 핵심이 되는 맥너플린을 비롯해서 단장이 되는 윌슨 최가 뽑은 선수들이 홍콩 리그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고 홍콩의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가 7명이나 포함되어 있는 토종 라인업도 리그에서는 최상위 전력으로 평가됩니다. 필스포츠 아레나 구장에서 펼쳐지는 경기입니다. 산 미구엘 비어맨은 선수 평균 연령이 32.4세로 이번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팀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세대 교체에 실패한 토종 자원들의 에너지 레벨 하락이 문제입니다. 또한 이스턴 롱 라이온스와 2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패배를 기록했으며 4강 진출이 탈락이 확정입니다. 이스턴 승을 추천드립니다. 언더도 나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경기 부산 KCC 대 마카오 베어스입니다. 부산 KCC는 직전 경기 홈에서 서울 삼성 상대로 69대 81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캐디 라렌, 리온 윌리엄스를 제외하고는 두 자릿수 득점이 나오지 않은 경기입니다. 최준용, 송교창의 결장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허웅, 정창영의 복귀 효과도 미비합니다. 또한 경기가 쉽게 풀리지 않자 무리한 플레이가 많이 나오며 자멸했습니다. 마카오 농구리그 디펜딩 챔피언 마카오 블랙베어스는 EASL 일정이었던 직전 경기 홈에서 유타이페이 킹즈 상대로 95대 11사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더윌 아르티노가 11월에 팀을 떠나고 평균 26.3점을 기록 중이던 포워드 자원 진탈 실라도 이탈한 공백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KCC와 경기에서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포인트 가드 데미안 총퀴와 사무엘 데구아라, 아도니스 토마스가 핵심 전력입니다.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부산 KCC 이지스가 원정에서 97대 11일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디온테 버튼과 리온 윌리엄스가 분전했지만 허웅의 3점 슛 성공률이 20%에 그쳤던 경기였네요. 마카오 블랙베어스는 1차전 때 16득점 11리바운드를 기록한 211cm의 윌리엄 아르티노와 34득점을 폭발시켰던 진탈 실라가 전력에서 빠졌습니다. 버튼 대신 캐디 리렌을 영입한 KCC가 높이 싸움에서의 차이를 많이 줄일 것이며 홈경기 일정이 되는 만큼 3점 슛 대결에서도 1차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KCC 헨슨과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 인터밀란 대 볼로냐입니다. 인터밀란은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며 강력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르티네스와 튀랑은 최전방에서 득점력을 과시하며 바렐라는 중원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로 공격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파바로와 바스토니의 수비 조직력은 리그 최고 수준을 자랑하며 최근 4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차라노글루와 미키타리안의 결장은 중원에서의 영향력을 다소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입니다. 볼로냐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를 기록하며 꾸준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와의 경기에서 막판 실점으로 무승부에 그쳤으며 후반 집중력 부족이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달린가와 카스트로가 공격을 이끌고 있지만 마무리 능력의 한계가 드러는 중입니다. 퍼거슨과 프로일러는 중원에서 안정감을 제공하지만 루쿠미의 부재로 인해 수비 조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원정 경기에서의 수비 집중력 문제는 인터 밀란의 강력한 공세를 막기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 밀란은 홈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최근 상승세와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를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볼로냐는 수비 결장 이슈와 득점력 부족으로 인해 인터 밀란의 공세를 견디기 어려울 전망이네요. 다득점보다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인터 밀란이 무난하게 승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인터 밀란 승과 언더게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 에버턴 대 에스턴 빌라입니다. 에버턴은 최근 5경기에서 단 한 골만 기록하며 공격력 부진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칼버트 루인의 부상 여파로 득점 의존도가 낮아진 상황이며 중원의 두쿠레와 게에는 수비 안정감은 있지만 공격 지원에서 부족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코우스키와 브레이스웨이트가 수비 라인을 이끌고 있으나 최근 실점이 반복되는 등 수비 안정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왓킨스는 득점력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베일리와 램지가 공격 지원을 통해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틸레망스와 카마라는 중원에서 창의적인 플레이와 안정적인 수비 지원을 겸비해 팀의 강점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의 수비 불안정성이 여전히 문제로 밍스와 콘사의 집중력이 관건입니다. 에버턴은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반등을 노리고 있지만 공격력 부재와 수비 불안으로 인해 강력한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아스톤 빌라는 공격과 중원의 효율성이 뛰어나며 원정 경기의 약점을 극복한다면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빌라 승 추천드립니다. 5번째 경기 아스널 대 토트넘입니다. 아스널은 팰리스전 5대1 대승으로 공격력이 빛났지만 주요 선수들의 부상은 큰 변수입니다. 제주스와 사카의 공백은 공격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수비에서도 클린시트를 기록하지 못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이스와 파티는 중원의 핵심 역할을 하며 홈 경기에서의 강한 압박과 경기 주도권 장악은 여전히 아스날의 강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토트넘은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로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비 조직력은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 등 주요 수비 자원의 부재로 약화되었으며 원정 경기에서의 부진은 더욱 심각합니다. 손흥민과 쿨루셉스키는 득점의 핵심이며 메디슨의 창의적인 패스와 전진 능력이 공격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낮은 점유율과 상대 압박의 약점을 보이며 원정에서 수비적인 불안정이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아스날은 홈에서 강력한 중원 장악력을 바탕으로 토트넘의 불안정한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손흥민과 쿨루셉스키의 개인 능력에 의존한 공격으로 맞설 전망이나 수비 불안으로 인해 아스날의 공세를 막아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며 아스날이 우세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스날 승과 오버게임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분석의 종합 정리는 아스날, 인테르, 에스턴 빌라, 이스털롱, KKCN 승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 다른 픽은 저희 텔레방에서 매일매일 그날의 픽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분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프로토를 좋아하시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정보 공유방에 입장하셔서 추가적인 정보만 쏙쏙 빼가셔도 됩니다. 더 좋은 스포츠 픽을 원하신다면 이상한 유료 가입방에 불필요한 지출하지 마시고 유튜브나 픽 공유방에서 여러 가지 픽들 참조하신 뒤에 조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행운, 행복 가득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